말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8%가 나왔습니다. KBS도 한번 볼까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또 같은 시간입니다. 13일부터 15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후보가 8%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로 봐야 되는데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만 그 여론조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저희 국민의힘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사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사법 리스크나 문제 있다는 건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잘할 것 같다. 역량 이게 26%예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왜 지지하냐 했을 때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 도덕성. 그 부분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는 게 37%예요. 그리고 반 이재명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15%예요. 그러면은 도덕성이든 반 이재명이든 다 합쳐도 김문수 후보는 약 50%인데 네. 그 외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는 잘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민생, 경제 누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누가 정말 경제를 살릴 거냐 이런 역량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있고 네. 김문수 후보다 경제정책 공약 발표하고는 있지만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서 본인이 경기지사 때 했던 업적과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업적을 비교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경제정책이 왜 합리적이고 왜 좋은 건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왜 여전히 분배를 통한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이전 소득 지출밖에 없는 건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서 왜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량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란 종식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잘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는 청빈 그리고 반 이재명이라는 부분이 조금 높았고 이준석 후보는 젊음 그리고 세대 교체 이 부분에서의 좀 높은 점수를 좀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지금 자료면에 나가는 건 인물에 대한 평가지요. 네. 근데 이번 조기 대선은요. 구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구도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예요. 구도가 뭐냐면 내란 종식,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12월 3일 날 불법적 내란 행위의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파면당하면서 생긴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선거는 내란에 대한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이 원인 제공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표를 줄 수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구도 싸움에서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이 후보 자체가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민생 부분을 발전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이 내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말끔히 정리하겠다. 누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적임자는 누구지? 그럼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겠구나. 라는 쪽의 수치들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다만 이게 예전에는 인물과 구도가 섞여가면서 치열하게 싸웠다면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인물적인 면에서 어떤 부각을 시킬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5월 10일 날 있었던 그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권선동 원내대표도 품고 지금 캠프에서 가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 자체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이잖아요. 거기에 정광훈 씨라는 본인이 예전에 자유통일당에서 몸담았던 사람을 캠프에 들어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인물론을 내세워서 간다. 이 자체가 이미 어떤 지지율을 상승시킬 어떤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세나 추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만 하더라도 결국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기 때문에
반사이익과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구도 인물 면에서 계속해서 득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또 보수층 내에서도 고립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TK, PK 오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TK에서만 우위를 점하지 PK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70대 이상만 김문수 후보가 우세를 보이지 나머지 연령대는 다 이재명 후보한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 스펙트럼을 넓게 갖고 나던 국민의 보수층이 결국엔 70대 이상과 TK의 일부만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씀한 기울어진 운동당도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당이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대구 경북에서 좀 나눠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34%, 김문수 후보가 48%, 이준석 후보가 6%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가 됐습니다. 즉 기존의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얻지 못했던 지역인데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넘었다는 부분이 앞서서 말한 정말 구도의 차이인 거냐 아니면 보수의 텃밭이지만 지지층이 이미 아주 갈라진 게 모아지지 않은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도보다는 후자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저희 당이 이제 늦게 출발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소란을 일으킨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나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나 이렇게 아직까지 역량이 다 모아지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게 선거 때까지 그대로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앞서긴 앞섰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 그 연령별로도 70대 이상 빼고는 모두가 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것을 얼마나 좀 더 속도전을 가미해서 보여줄까 그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보수가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한데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집되지 않았다는 게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도 58%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된 건데 하루속히 한동훈 전 후보나 홍준표 전 후보나 이런 당내의 모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말 왜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민생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왜 우위에 있는지를 모두가 함께 호소한다면은 조금은 달라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나타나지 않은 조사 중에 네. 주목하는 게 유보율이 아직 12%입니다. 12%고 그리고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후보를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 15% 정도는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거북이처럼 늦지만 뚜벅뚜벅 좀 더 국민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오늘 조사 결과는 뼈가는 아프지만 정말 겸허하게 반성하지만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 역시도 결집할 수 있다. 뭐 결집을 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겠죠, 보수층도. 근데 지금 현재 하는 걸 보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지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마지막에 다 채워놓고 다시 풀어서 다시 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5월 10일 날 그 난리 속에서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친윤 그룹 중에서 책임질 사람 책임졌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갤럽 조사도 13일부터 15일 근간에서의 설문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민주주의 파괴됐던 그 날이 5월 10일, 11일입니다. 그러면 10일, 11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판단이 이제 나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나머지 친윤 그룹들은 선거 캠프를 꾸릴 때 굉장히 신속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보수 당원들이 한덕수 후보를 반대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그 요인을 분석해서 재빠르게 뭐 권선동 원내대표를 책임지게 한다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가면서 구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과거와 싸우고 있다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대선에서 될까 말까 한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의 일정은 소화하고 있으나 말하는 것들 그 내부의 구성들은 과거의 그들 스스로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대선을 치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유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한국갤럽에서 되었던 12%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